당뇨 코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파트인 파트 5 제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던데요. 비만 대사 수술에서 배우기, 그리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저는 이 중에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앞서 우리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당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남은 당을 태운다. 제2형 당뇨병에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을 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이미 전 세계 의사들은 식단을 바꾸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서서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매우 상식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탄수화물을 녹색 채소류와 콩류로 대체하라. 올리브유와 견과류, 건강에 좋은 다른 지방을 많이 먹어라. 첨가당을 피하라. 이제 이 조언을 참고한 당뇨병 치료를 위한 3대 규칙을 알려주겠다. 규칙 하나, 과당을 피하라.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식단에서 첨가당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간이 심해져 간이 포도당을 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생긴 결과임을 기억하라. 지방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자당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든 과당이다. 인체의 모든 세포가 포도당을 분산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간은 과당을 대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따라서 과당은 포도당보다 지방간을 일으킬 확률이 몇 배 더 높다. 자당은 포도당 반, 과당 반으로 구성되므로 예외 없이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다. 자당은 테이블 설탕이라고 표현했네요. 평소에 순수 과당을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가공식품에 함유될 수 있다. 분명히 피해야 할 음식은 소다, 아이스티, 이온 음료, 혼합 알코올 음료, 주스, 스무디, 커피 음료, 각종 영양소 첨가 워터를 포함해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이다. 이 액체들에는 설탕이 가득하다. 쿠키, 케이크, 디저트, 머핀, 컵케이크,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에는 거의 무료로 풍미와 질감을 높인다는 단순한 이유로 설탕이 첨가된다. 가공 중에 설탕이 자주 첨가되는 육류 제품이나 소스의 성분표를 확인하라. 조미료, 스파게티 소스, 가양 요구르트, 샐러드 드레싱, 바비큐 소스, 사과 소스, 향신료 믹스 등의 많은 경우 설탕이 숨어 있다. 곡물바와 그래놀바도 대개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 식당 음식은 어떨까? 설탕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므로 맛있는 요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과일은 또 어떨까? 사실 과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과당과 자당에 든 과당 사이에는 화학적으로 차이가 없다. 모든 게 그렇듯이 양이 많으면 독이 된다. 특히 요즘 과일은 대개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예전보다 더 달아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고 싶다. 말린 과일은 보통 당이 많아서 건포도, 말린 크랜베리, 말린 과일 퓨레 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인공 감미료는 어떨까? 나는 환자들에게 칼로리가 있든 없든 모든 감미료를 피하라고 충고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만약 칼로리 없는 감미료가 정말로 당뇨병과 비만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식품에 이 화학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그 경험적 증거는 분명하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낫지 않다. 모두 피하라. 규칙 두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천연 지방을 즐겨라. 고인슐린 혈증과 지방간은 비만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문제이다. 모든 식품군 가운데 인슐린 수치를 가장 높이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당연히 줄여야 한다. 밀, 옥수수, 쌀, 감자로 만든 대부분의 가공제품이 이 식품군에 속한다.
빵, 파스타, 와플, 머핀, 컵케이크, 도넛과 같은 정제된 밀 제품을 줄이거나 피하라. 팝콘, 옥수수칩, 또르띠아와 같은 옥수수 가공식품, 정제된 감자 제품, 특히 감자튀김과 감자칩을 제한하라. 그리고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를 소량으로 먹어라.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과당이 55%인데 이는 옥수수가 아니라 설탕이라는 뜻이다. 가공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시럽을 피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본래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수의 전통 사회가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먹고 번성했다. 정제 과정이 중요하다. 천연 지방과 단백질을 제거해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우리 몸은 그러한 변화를 감당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많은 통밀, 통곡물 제품도 고도로 정제된다. 핵심은 이러한 식품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며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흰 밀가루가 유발하는 인슐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많은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먹어라. 소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버터, 크림, 코코넛에 든 천연 포화 지방도 건강한 지방이다. 달걀은 훌륭한 선택이며 대부분 해산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오메가6 지방이 높은 산업적으로 가공되고 고도로 정제된 씨앗 기름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기름에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홍화유, 기타 식물성 기름이 포함된다. 특히 가열시 알데히드라는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니 고열에서 이러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마라. 튀긴 음식과 모든 트랜스 지방을 멀리하라. 내가 추천하는 식단은 저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식단이라 불린다.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은 줄이며 지방을 더 태우도록 고안된 식단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체중이 줄고 당뇨병이 개선되었다. 규칙 세 번째, 진짜 음식을 먹어라.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진짜 음식을 먹어라.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다.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정제와 가공이 핵심이다. 우리 몸은 수천 년 동안 자연 상태의 음식에 적응해 왔다. 따라서 북극에 사는 사람들처럼 일부 전통 사회는 거의 순수한 육류 식단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음식은 정제되거나 가공되지 않았으며 설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므로 전통적으로 이 두 집단에게는 고혈당이나 비만, 제2형 당뇨병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전통 식단을 먹는 전통 사회가 가공식품과 설탕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하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바짝 뒤를 쫓는다.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먹을 롤을 나무에서 따지 않는다.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직접 재배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자연 상태라면 몸에 유익할 것이다. 만일 이 세 가지 규칙이 충분치 않다면 네 번째 법칙을 소개하겠다. 과당을 피하고 저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식단을 먹는 행동은 확실히 좋은 시작이지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을 멈추거나 고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질병은 발병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식단 규칙을 충실히 잘 지키더라도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할까? 많은 해결책이 그렇듯이 해답은 새롭지 않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이며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것의 자연 정화력을 이용해왔고 돈이 들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무엇일까? 단식의 힘이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큰 양대 산막이죠. 저탄수화물과 간헐적 단식. 그러면 간헐적 단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10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2형 당뇨병은 단순히 몸에 당이 너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치료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 당을 먹지 마라, 남은 당을 태워라. 저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식단을 먹으면 포도당 섭취가 줄지만 포도당을 태우지는 못한다.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동을 보상하려는 심리작용으로 인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게다가 운동은 골격근에만 유익하므로 이 질병의 토대인 지방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 치료의 두 측면을 동시에 도울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간헐적 단식은 제2형 당뇨병에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이다. 하지만 단식하기보다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서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을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대답은 간단히 아니오이다. 소량의 칼로리를 지속해서 제한하는 것은 간헐적이고 엄격한 제한과 전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평균 기온은 25도이다. 완벽해 보이지 않나?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이 온도를 목가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밤은 참을 수 없이 춥다. 즉, 이 말은 평균값으로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일정한 칼로리 제한은 간헐적 단식과 같지 않다. 이 둘은 우리 몸에서 매우 다른 호르몬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말 그대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이다. 만약 칼로리를 제한하면 그 보상으로 허기가 증가하고 신체의 대사율이 감소한다. 그 결과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칼로리 제한으로 이룰 수 없는 유익한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단식으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 치료는 체내에 과도한 포도당을 태우는 데 달려있는데 매일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비결은 기초대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아 모이드에 빠지지 않을까? 실제로 굶으면 된다. 아니면 적어도 굶기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단식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여서는 발생하지 않는 수많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인슐린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하여 대사가 높게 유지된다.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여 제지방이 유지된다. 그리고 단식이 효과 있는 이유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이다. 왜일까? 이는 생존 메커니즘이다. 당신이 석기 시대의 동굴 안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겨울이라 음식이 부족하다. 만약 당신의 몸이 기아 모드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없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매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결국 당신은 죽을 것이다. 몇 시간 먹지 않을 때마다 우리 몸이 느려진다면 인간은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단식하는 동안 몸은 저장된 음식, 즉 체지방을 양껏 사용할 수 있다. 기초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몸은 음식을 연료로 쓰는 대신에 체지방으로 저장된 음식을 사용한다. 어쨌든 애초에 체지방을 저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그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 사냥할 에너지가 충분하다. 단식하는 동안 우리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먼저 태운다. 다 태우고 나서 체지방을 사용한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저장된 지방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료가 풍부하므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적은 칼로리일지라도 음식을 끊임없이 섭취하면 유익한 호르몬 변화가 없지만 단식하면 호르몬 변화가 발생한다. 단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간헐성이다. 그럼 단식 혹은 탄수화물 제한 뭐가 더 나을까?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식단 모두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낮춰 체중을 줄이고 제2형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 단식은 인슐린을 최대한 낮춤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면 단식하지 않고도 단식의 이점 중 71%를 얻을 수 있으므로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탄수화물 비율이 55%인 표준 식단과 비교해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면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인슐린이 약 절반으로 감소한다. 단식을 하면 여기에서 50%가 더 준다. 특히 이 연구로 탄수화물 제한이 혈당에 미치는 이점이 단순히 칼로리 제한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너무나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모든 것이 칼로리 때문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유용한 지식이다. 극도로 가공된 인슐린을 자극하는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수치를 다시 낮추기 위해 단식을 더 해야 한다. 인슐린을 낮추는데 단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단식을 해야 할까? LCHF 식단을 먹어야 할까? 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LCHF 식단은요, 건강한 지방 식단이랍니다. 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식과 LCHF 식단을 합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으로 혈당과 인슐린을 모두 줄인다면 약이 왜 필요할까? 필요 없다. 제2형 당뇨병은 음식에서 오는 병이므로 식단을 바꾸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단식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당을 비운다. 당이 비워진 몸에 당이 들어와도 더는 혈액으로 흘러나가지 않아 당뇨병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즉, 당뇨병이 나은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당뇨병을 고치려면 첫째, 당을 적게 먹어라. 두 번째, 남은 당을 태워라.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랍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이 희망적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말로 유용했던 것 같고요. 이걸 듣고 나니까 당뇨병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겠어요. 당을 적게 먹고 그리고 당을 태운다는 거. 이 책 굉장히 저한테 유용했는데요. 당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틈나는 대로 읽으면서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